야, 너 똑바로 안 할 거야? 오전 9시 본사 1층 로비에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경비원에게 소리칩니다. 이 모습에 지나가던 여성은 발길을 멈추고 자연스레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보고 있었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반복하는 남성의 팔목에 여성의 시선이 끌렸습니다. 저건 아빠 거잖아.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조용히 말을 내뱉었습니다. 오후 퇴근 시간이 되자 로비에는 경비원들이 일렬로 서서 임직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를 했어요. 정문을 나와 대기하던 차 뒷좌석에 올라탄 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로비에 서 있던 경비원분, 그분 팔찌에 있던 펜던트가 아빠가 차고 있던 거랑 똑같아요.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에서 처음 봤어요. 늘 냉정하던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보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을 지금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을 듣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서는 처음으로 할아버지 차를 타고 본사에 왔어요. 방학 동안 인턴으로 일하기로 했거든요. 차에서 내리자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TV에서만 보던 본사 건물이었죠. 와, 진짜 크네. 하지만 막상 그 아래 선이 느낌이 달랐어요. 위압적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을 집어삼킬 것 같은 벽 같았죠. 로비로 들어갔어요. 대리석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어요. 천장은 높았고 조명은 하얗더군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어요. 표정도 비슷했죠. 무표정하거나 약간 긴장한 얼굴들. 여기서 일하게 되는 건가? 윤서가 주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야, 너 지금 장난해?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로비 전체에 울렸어요. 윤서는 고개를 돌렸어요. 한 남자가 경비원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이 고급스러웠죠. 얼굴은 붉었고요. 경비원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남자가 더 크게 소리쳤어요. 확인을 못했다고?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손가락으로 경비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윤서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저러지? 사람한테. 경비원은 계속 고개만 숙였습니다. 대답도 똑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윤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우는 것보다 더 슬퍼 보여. 익숙한 거였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사과. 너무 많이 해서 익숙해진 고개 숙임.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지고 갔어요. 다음엔 가만 안 둬.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요. 경비원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윤서는 그때 봤습니다. 그의 손,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 미세하게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참고 있는 거였어요. 윤서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계속 보게 됐어요. 시선을 뗄 수가 없었죠. 그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손가락이었어요. 작업으로 다른 피부,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손목에 뭔가 있었어요. 낡은 가죽 팔찌였습니다. 갈색이었는데 색이 많이 바랬더군요. 오래된 거였죠. 그 아래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은색이었습니다. 빛을 받아 살짝 반짝였어요. 윤서는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저거 어디서 봤는데
문양이 특이했어요. 단순한 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작은 십자가 같기도 하고 별 같기도 했죠. 분명 본 적 있었어요. 어디서요? 윤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했어요. 저걸 안다는 게요. 그때 할아버지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윤서 양, 이쪽으로 오세요. 아, 네. 윤서는 발걸음을 떼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경비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 숙인 채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죠. 하지만 윤서 머릿속엔 계속 그 펜던트가 맴돌았습니다. 분명 알아. 나 저거 알아. 오후가 됐어요. 윤서는 인턴 교육을 받았습니다. 회사 규정, 시스템, 업무 절차,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아침 장면이 떠올랐죠. 로비, 경비원, 그 펜던트. 교육이 끝나고 윤서는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죠.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릴 적 사진들이요. 스크롤을 내렸어요.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한 장의 사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윤서가 5살 때였어요.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요. 아빠가 윤서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 목에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서의 손이 떨렸어요. 확대했어요. 사진을 크게 키웠죠. 펜던트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은색, 특이한 문양. 아까 본 거랑 똑같았어요. 이게 뭐지? 윤서는 중얼거렸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일까요? 똑같은 펜던트를 차고 있다는 게요? 아니야. 똑같은 디자인이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퇴근한다고 했어요. 윤서도 함께 가기로 했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퇴근하는 임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죠. 윤서는 그들을 하나씩 봤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경비원.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표정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손목은 보였습니다. 가죽 팔찌, 은색 펜던트. 윤서는 숨을 참았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바로 옆에 붙어서요. 경비원 앞을 지나갔어요. 순간 펜던트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문양까지도요. 윤서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맞아. 이거 아빠 거야. 차에 탔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피곤해 보이셨죠?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야 할까요?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까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응?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윤서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본 사진을 열었어요. 이거 아빠 사진인데요. 회장이 화면을 봤어요.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윤서가 말했어요. 목에 걸린 펜던트 보이시죠? 응. 아까 로비에 서 있던 경비원분. 그분이 똑같은 걸 차고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윤서를 봤어요. 윤서가 다시 말했어요. 정말 똑같아요. 문양까지 다요. 우연일까요? 회장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한참 후에야 물었습니다. 그 경비원이 어떻게 생겼니? 잘은 모르겠어요.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어서요. 근데 40쯤 돼 보였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윤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설마. 윤서는 그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할아버지는 저렇게 놀란 걸까요? 차는 조용히 달렸어요. 하지만 안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란이요. 그날 밤 회장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도 거르고 바로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요. 책장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나무 책장이었어요. 손때가 묻어 있었죠. 회장은 책장 옆 벽을 눌렀어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숨겨진 금고였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죠. 6자리. 아들이 사라진 날짜였습니다.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가 몇 장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은색 펜던트가 들어 있었어요. 윤기가 흘렀습니다. 잘 닦아둔 거였죠. 준호의 유품이었으니까요. 회장은 그걸 손에 쥐었어요. 차갑더군요. 준호야, 성우야.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공항 면세점에서 봤죠. 작은 펜던트들이요. 예뻤어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별이 겹쳐진 모양이었죠. 똑같은 게 2개 있었어요. 회장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둘 다 샀어요. 아들들에게 하나씩 주려고요. 집에 돌아와서 선물했죠. 아빠, 이거 뭐예요? 첫째 아들 준호가 물었어요. 8살이었죠. 펜던트야. 너랑 동생이랑 하나씩. 우와. 둘째 아들 성우가 좋아했어요. 5살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죠. 아빠, 이거 계속 차고 있어도 돼요? 그럼. 형제니까 똑같은 거 차고 다니는 거야. 두 아들이 웃었어요. 목에 펜던트를 걸었습니다. 회장도 웃었죠. 그때는 행복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성우가 사라졌습니다.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요. 잠깐 사이예요. 엄마가 준호 데리고 화장실 다녀온 사이였죠. 돌아왔을 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고했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수색이 시작됐죠. 이틀, 사흘, 일주일.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 1년. 여전히 찾지 못했어요. 언론이 떠들었습니다. 재벌 2세 납치 사건이라고요. 추측이 난무했죠. 하지만 범인도 성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회장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성우가 울면서 부르는 꿈이요.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죠. 아내도 힘들어했어요. 매일 울었습니다. 준호 앞에서도요. 준호는 말이 없어졌어요. 동생이 사라진 후로 웃지 않았죠. 내가 같이 있었어야 했는데.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잊어갔습니다. 언론도 더 이상 보도하지 않았죠. 하지만 회장은 잊지 못했어요. 단 하루도요. 그리고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호는 어른이 됐어요. 결혼했습니다. 윤서가 태어났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사고가 잦았어요. 형, 괜찮아? 지인들이 물었죠. 괜찮아. 다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준호는 결국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1살이었어요. 회장은 또 아들을 잃었어요. 이번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요.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지. 자책했습니다. 매일같이요. 성우를 지키지 못한 죄, 준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죄, 모두 자신의 잘못 같았어요. 회장은 펜던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준호가 차고 있던 것을 장례식 후 돌려받았어요. 유품 중 하나였죠.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성우 넌 아직도 그걸 차고 있을까? 사람만 있다면 그 펜던트를 차고 있을까? 답은 없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그런데 오늘 윤서가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똑같은 펜던트를 차고 있다고요. 회장은 손을 떨었어요. 설마 성우가 그 펜던트를 아직도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너무 세게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혹시라도 그 경비원이 차고 있는 펜던트가 성우 거라면, 그럼 그 사람은, 회장은 상자를 덮었어요. 금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일어섰죠.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내일 확인해야겠어. 직접 봐야겠어. 잠들 수 없었어요. 밤새 뒤척였습니다. 성우 얼굴이 떠올랐어요. 5살 때 모습이요. 지금은 어떻게 생겼을까? 알아볼 수 있을까? 새벽이 왔습니다. 회장은 일찍 일어났어요. 준비했죠. 오늘 진실을 확인할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비서실장이 놀랐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이 10시부터인데요. 괜찮아. 볼 일이 있어. 회장은 곧장 로비로 내려갔어요. 경비원들이 근무 교대 중이었습니다. 아침 조와 저녁 조가 바뀌는 시간이었죠. 회장은 천천히 그들을 훑어봤어요. 한 명, 한 명. 그리고 봤습니다. 어제 윤서가 말한 그 사람. 키는 평균이었어요. 170cm 정도요. 체격은 마른 편이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주름이 있었죠. 나이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눈, 아내 눈이야. 성우 엄마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눈이요. 회장은 다가갔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낮았어요. 떨리지 않았죠. 익숙한 인사였습니다. 이름이? 회장이 물었어요. 경비원이 잠깐 당황한 것 같았어요. 회장이 직접 묻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민수입니다. 민수? 성은? 성이 없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짧게요. 성이 없다는 말. 고하거나 기억을 잃었거나. 언제부터 근무했나? 7년 됐습니다. 그전엔 다른 곳에서 경비 일했습니다. 가족은?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더 숙였죠. 회장은 그의 손목을 봤습니다. 가죽 팔찌, 은색 펜던트, 그 팔찌, 어디서 났나? 민수가 손목을 만졌어요. 무의식적으로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네. 제가 기억을 잃었습니다. 오래전에요. 회장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언제? 정확히는 모릅니다. 30년쯤 됐다고 들었습니다. 30년. 그 숫자. 회장은 손을 떨었어요. 어떻게 기억을 잃었나? 모릅니다. 깨어났을 때 이미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었고요. 어느 병원? 지방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이름은 기억 안 나고요. 회장은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급하면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알겠네. 수고하게. 감사합니다. 회장은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성우. 일까? 정말 내가 맞니? 비서실장이 달려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 네. 저 경비원. 민수라는 사람. 네, 알고 있습니다. 신상 자료 다 가져오게. 네. 경비원 자료를요? 그래. 지금 당장. 비서실장은 의아했지만 따랐어요. 1시간 후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회장은 펼쳐봤어요. 이름 민수 성 없음. 나이 39세 추정. 출생 불명. 주소 시동 원룸. 경력 경비, 청소, 단순 노무. 특이사항 기억상실, 신원 미상. 사진도 있었어요. 증명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눈, 코, 입. 성우와 닮았을까요? 5살 얼굴과 39살 얼굴은 너무 달랐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내 눈이야. 분명히 회장은 결심했어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병원 예약하게. 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아니야. 건강검진이네. 아, 정기검진이요? 그건 다음 달인데요. 그게 아니고 직원 건강검진 말일세. 직원요? 전 직원 검진은 내년 초인데요. 특별히 한 사람만 받게 하려네. 누구신데요? 경비원 민수. 비서실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비원을 특별히요? 그래. 회사 복지 차원이라고 하게. 오래 근무한 직원 포상이라고.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갔어요.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사흘 후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회장은 그중 한 가지만 챙겼습니다. DNA 샘플이요. 비밀리에 추가 검사를 의뢰했어요. 자신의 DNA와 비교하는 검사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했어요. 사람들이 걱정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였어요. 두꺼운 갈색 봉투. 회장은 한참을 그걸 바라봤어요. 뜯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만약 아니라면? 만약 그냥 우연이라면? 다시 절망해야 하는 거잖아요. 30년 만에 생긴 희망을 또 잃어야 하는 거였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열어야 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를 꺼냈죠. 첫 장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글자를 읽었어요. 부자관계 확률 99.99%.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성우야. 목소리가 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요. 정말 내가 맞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아들 둘을 잃었을 때도 꾹 참았습니다. 회장이니까요. 강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꿈꿨어요. 성우가 돌아오는 꿈을요. 하지만 깨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진짜였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이 건물 안에, 로비에 회장은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책상을 잡고 버텼죠. 비서실을 불렀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비서실장이 들어오다 놀랐어요. 회장이 울고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회장이 손을 저었어요. 경비원 민수, 당장 올리게. 네, 지금요? 지금. 비서실장은 황급히 나갔어요. 10분 후 민수가 왔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게. 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경비복 차림이었어요. 어색해 보였죠. 이런 곳에 처음 오는 게 분명했습니다. 앉게. 네. 민수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회장은 그를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이제는 보였어요. 5살 때 그 얼굴이요. 눈, 코, 인매. 자라서 달라졌지만 남아 있었어요. 민수 씨. 네. 나한테 물어볼 게 있나?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 과거 말일세. 민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아. 하지만 나는 안 해. 네. 자네가 누군지. 민수는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걸 보게. 민수가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DNA 검사 결과일세. 회장이 말했어요. 자네와 나이. 민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해가. 자네 이름은 민수가 아니야. 회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강성우일세. 내 아들이야.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에 사라졌었지. 5살 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찾았어.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자네가 여기 있었구나. 7년 동안이나.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팔찌. 회장이 가리켰어요. 그 펜던트 말일세. 내가 줬어. 자네가 5살 때. 민수는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이걸 회장님이? 그래. 형 준호한테도 똑같은 걸 줬지. 공항에서 샀었어. 민수는 펜던트를 만졌어요. 그럼 이게 증거야. 자네가 내 아들이라는. 민수는 숨을 헐떡였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도 알아. 자네가 기억 못한다는 거. 하지만 사실이야. 회장이 일어났어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성우야. 그 이름을 부르자 민수가 움찔했어요. 왜일까요?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름. 성우. 회장이 또 불렀어요. 민수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상하게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왜 눈물이 날 것 같은 걸까요? 아버지가. 미안하다.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안 됩니다.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회장이 울었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혼자. 얼마나 무서웠니?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기억은 없었어요. 하지만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라는 느낌. 거짓말이 아니라는 느낌. 회장님. 민수도 울컥했어요. 일어나십시오. 제발.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응? 그 말에 민수는 처음 느꼈어요. 집이라는 단어의 따뜻함을요. 30년 만에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했어요. 회장은 바로 회사 부서로 발령 내려고 했었어요. 민수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던구요. 적응할 시간이요. 갑자기 바뀌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민수, 너에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렴. 아직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재벌 2세라는 게요. 하지만 윤서는 달랐습니다. 윤서는 로비에서 민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저분이 삼촌이시구나. 아빠 동생이시구나. 신기했습니다. 가족이 늘어난 느낌이었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윤서는 서류를 가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달할 게 있었거든요. 로비를 지나가는데 또 소리가 들렸어요. 제대로 못해? 한재훈 이사였습니다. 윤서는 발을 멈췄어요. 기둥 뒤로 몸을 숨겼죠. 한 이사가 민수 앞에 서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응?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해결돼? 넌 머리가 없어? 한 이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쳤죠. 익숙한 풍경이었거든요. 이것도 못하면서 월급은 잘 챙겨가지?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윤서는 주먹을 쥐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죠. 한 이사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놈이 여기서 일할 자격이나 있어? 대답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소리밖에 못해? 멍청한 놈.
윤서는 녹음을 계속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놓치지 않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한 이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고 갔어요. 다음엔 진짜 가만 안 둬. 민수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한참 동안요. 윤서는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윤서를 봤죠. 아, 윤서 양. 방금 너무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익숙해요. 항상 저러니까요. 항상이요? 네. 한 이사님은 원래 그러세요. 윤서는 가슴이 아팠어요. 삼촌이 이런 일을 겪고 있었구나. 참지 마세요. 네. 이제 참지 않으셔도 돼요. 할아버지가, 아니,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짐이 아니에요. 가족인데요. 윤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윤서 양, 제가 할게요. 증거 모을게요. 뭐라고요? 한의사 갑질 다 기록할 거예요. 녹음도 하고 영상도 찍고요.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저는 손녀니까 안전해요. 민수는 말리려 했지만 윤서는 이미 돌아섰어요.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서는 움직였어요. 로비에 자주 내려갔습니다. 일부러요. 한 이사가 나타나는 시간을 파악했어요. 보통 오전 10시, 오후 3시쯤이었죠.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거였어요.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거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 이사가 또 나타났어요. 경비원들에게 트집을 잡고 있었죠. 이게 뭐야? 제대로 청소했어? 바닥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멀쩡한 바닥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다시 해. 윤서는 기둥 뒤에서 녹음했어요. 카메라도 켰습니다. 조심스럽게요. 한 이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너희 같은 놈들이 돈이나 제대로 받아가냐? 대답 안 해?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10분 넘게요. 윤서는 다 기록했어요. 이틀 후 또 녹음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5번 기록했어요. 충분했습니다. 윤서는 회장실로 갔어요. 할아버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윤서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파일을 열었죠. 들어보세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한 이사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것도 못하면서 월급은 잘 챙겨가지?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너 같은 놈이 여기서 일할 자격이나 있어? 주먹을 쥐었습니다. 멍청한 놈. 회장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였지? 제가 확인한 건 일주일이지만 아마 오래됐을 거예요. 경비원들한테 다 이랬단 말이냐? 네. 특히 삼촌한테 심했어요. 회장은 일어섰어요. 비서실장,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네, 회장님. 한재훈 이사 당장 불러. 지금요? 지금. 비서실장이 나갔어요. 10분 후 한 이사가 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공손한 목소리였어요. 회장 앞에서는요. 앉게. 한 이사가 앉았어요. 회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 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하나? 네, 당연히 잘 대하죠. 정말? 네, 회장님. 회장이 휴대폰을 밀었어요. 그럼 이건 뭔가? 한 이사가 화면을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자네 목소리 맞나? 네. 언제부터 이랬나? 한 이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식은땀이 흘렀죠. 몇 년이나 이렇게 직원들을 괴롭혔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인가?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차갑게요. 직원들은 자네 아래 사람이 아니야. 동료야. 특히 경비원들. 그분들이 얼마나 고되게 일하는지 아나? 한 이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해임이네.
회장님, 변명하지 말게. 이미 결정했어. 한 이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회장이 덧붙였어요. 업계에 소문이 파다하게 다 날 거네.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건 자네야. 한 이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가보게. 한 이사가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윤서는 속이 후련했어요. 잘했어, 윤서야. 회장이 말했어요. 덕분에 바로잡았구나. 당연한 거예요. 회장은 창밖을 봤어요. 이제 성우를 제대로 된 자리에 앉혀야지.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회장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민수가 경비복을 입고 왔어요.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 아들이 저 옷을 입고 있다는 게요. 앉게. 민수가 앉았어요. 자네, 이제 그만두게.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야. 경비일 말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인사 발령이야. 민수가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경영지원팀. 대리. 그래.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게. 하지만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배우면 돼.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자네는 내 아들이야. 당연히 회사 일을 배워야지. 민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민폐 끼치는 건 아닐까요? 회장이 일어나 민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자네는 민폐가 아니야. 가족이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지. 다음 날 민수는 경비복을 벗었어요. 옷장에 넣었습니다. 7년 동안 입었던 옷이었죠. 새 옷을 꺼냈어요. 회사에서 준비해준 정장이었습니다. 입어봤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자기 같지 않았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갔어요.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예전엔 그곳에 섰었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요. 경비원들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민수도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7층을 눌렀죠. 경영지원팀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어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오셨어요? 팀장이 반겼습니다. 네. 이쪽이에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창가 자리였어요. 책상이 정돈돼 있었죠. 명찰이 놓여 있었어요. 경영지원팀 강성우 대리. 민수는 그걸 보고 멈췄어요. 강성우. 자기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요. 괜찮으세요? 팀장이 물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민수가 앉았어요. 컴퓨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서류도 몇 장 놓여 있었어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어려운 일 안 시킬게요. 감사합니다. 팀장이 나갔어요.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키보드 치는 소리, 전화 받는 소리.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높은 곳이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감회가 새로웠어요. 오후가 됐어요. 윤서가 들어왔습니다. 삼촌, 윤서 양. 어때요? 첫날? 신기해요. 윤서가 웃었어요. 잘하실 거예요. 저 알아요. 고마워요.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사무실 식당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요? 둘이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윤서가 말했습니다. 이제 로비 안 내려가셔도 돼요. 그러네요. 한의사도 없어요. 이제 아무도 함부로 못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에 갔습니다. 넓고 깨끗했어요. 음식도 좋았죠. 예전엔 여기 올 수 없었어요.
경비원 식당이 따로 있었거든요. 민수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꿈은 아니겠지. 윤서가 물었어요. 무슨 생각하세요? 아, 그냥요. 적응되시죠? 조금씩요. 시간 걸릴 거예요. 천천히 하세요. 민수는 윤서를 봤어요. 윤서 양. 네,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윤서가 웃었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퇴근 시간이 됐어요. 민수는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죠. 밖으로 나왔어요.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경비원들이 인사했어요. 민수도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7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차를 탔어요. 회장이 차를 대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버스가 편했거든요.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요. 하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예전엔 무거웠거든요.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어요. 낡았죠. 하지만 곧 이사 간다고 했어요. 회장이 아파트를 준비한다고요. 민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윤서가 말렸어요. 받으세요. 가족이니까요. 민수는 결국 받아들였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찰을 꺼내봤어요. 강성우 대리. 손으로 만졌어요. 천천히요. 강성우. 작게 불러봤어요. 자기 이름을요. 낯설었지만 좋았습니다. 30년 만에 자기 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점점 적응해 갔어요. 회사 일도 새로운 생활도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요. 회장은 자주 불렀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요. 성우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네, 있습니다. 그럼 집에 와. 윤서도 온대. 알겠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회장 저택에 갔습니다. 처음 와본 곳이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윤서가 나왔습니다. 삼촌, 오셨어요? 네. 윤서 양. 들어오세요. 거실은 넓었어요. 고급스러웠죠. 하지만 따뜻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너무 깔끔해서요. 사람 사는 느낌이 덜 났어요. 앉으세요. 윤서가 안내했어요. 민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요. 회장이 나왔어요. 왔구나. 네, 회장님. 여기선 회장님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아직은 어색해서요.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천천히 하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많았어요. 한상 가득이었죠.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민수는 조금씩 먹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윤서가 물었어요. 삼촌, 회사 일은 어때요? 괜찮아요. 동료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다행이다. 힘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듣고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삼촌. 네. 저한테 왜 존댓말 하세요? 민수가 당황했어요. 아, 그게 전족하고 삼촌은 삼촌인데 왜 저한테 존댓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윤서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가족끼리 존댓말 하는 거 너무 싫어요. 너무 멀게 느껴져요.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윤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 진짜 서운해요. 삼촌이 저를 가족으로 안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반말하세요. 제발이요. 민수는 회장을 봤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윤서 말이 맞아. 가족인데 그래야지. 민수는 숨을 깊이 쉬었어요. 알았어. 네. 윤서가 눈을 반짝였어요. 반말. 할게. 정말요? 응. 윤서가 활짝 웃었어요. 좋아요. 아니, 좋아. 민수도 미소 지었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반말이에요. 약속?
알았어. 윤서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민수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식사가 끝났어요. 거실로 옮겼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성우야. 네. 나한테도 편하게 해. 그건 아직 아버지라고 불러줘. 민수는 망설였어요. 기억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낯설었죠. 천천히 해도 괜찮아.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가 앨범을 꺼내왔어요. 삼촌, 이거 봐. 뭔데? 옛날 사진이야. 펼쳤어요.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삼촌이래. 5살짜리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오래요. 나야? 응. 귀엽지? 기억이 안 나. 당연하지. 그때 기억 없잖아. 윤서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이건 우리 아빠래. 삼촌 형. 준호가 있었어요. 8살쯤 돼 보였죠. 형?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삼촌이랑 진짜 닮았어. 눈이랑 코가. 그래. 응. 아빠 사진 많이 봐서 알아. 윤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수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슬퍼 보였어요. 보고 싶어? 응. 많이? 엄청. 민수는 윤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자연스럽게요. 나도. 형 보고 싶어. 기억은 없지만. 윤서가 민수를 봤어요. 눈물이 글썽했죠. 삼촌. 울지 마. 형이 슬퍼할 거야. 응. 둘은 한참 앨범을 봤어요. 가족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요. 민수는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기 있었구나. 저 웃음 속에 나도 있었어. 회장이 다가왔어요. 성우야. 네. 이제 여기서 살면 어떨까? 민수는 놀랐어요. 여기서요? 그래. 내 방 준비해놨어. 하지만 가족이잖아. 같이 살아야지. 윤서가 손뼉 쳤어요. 좋아. 삼촌이랑 같이 살면 좋겠다. 민수는 망설였어요. 너무 빠른 것 같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알았다. 그럼 조금만이다. 회장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기다려줬죠. 며칠 후였어요. 민수는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윤서였습니다. 여보세요? 삼촌, 자고 있었어? 아니, 안 자고 있었어. 다행이다. 할 말이 있어서. 뭔데? 나, 삼촌 만나서 진짜 좋아. 민수는 미소 지었어요. 나도. 아빠 없어서 엄청 외로웠거든. 근데 삼촌 생기니까 좀 덜 외로워. 그래. 응. 그래서 고마워.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도 고마워. 윤서 덕분에 가족이 뭔지 알아가는 것 같아. 진짜? 응.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응? 민수는 웃었어요. 생각해 볼게. 약속? 약속?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이제는 가족이 되자. 다음 날 회장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아니. 멈췄어요. 다시 시작했죠. 아버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같이 살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가족이니까요. 회장이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요. 민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짐이 많지 않았어요. 가방 2개가 전부였죠. 30년을 떠돌며 산 인생이었으니까요. 회장 저택에 도착했어요. 윤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촌, 왔어. 방 보여줄게.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이었죠.
복도 끝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어요.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새 거였죠. 어때? 좋아. 여기가 삼촌 방이야. 민수는 방을 둘러봤어요. 천천히요. 창가로 갔습니다. 밖이 보였어요. 정원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있었죠. 예쁘지? 응. 이제 여기가 집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30년 만에 생긴 단어였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회장, 윤서, 민수. 작은 가족이었어요. 성우야, 많이 먹어. 네, 아버지. 회장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윤서가 말했어요. 삼촌, 내일 회사 같이 가. 그래. 응. 나 인턴이니까 매일 가거든. 그럼 같이 가자. 좋아. 식사 후 거실에 모였어요.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우야. 네. 이거 받아라. 뭔데요? 회사 주식이야. 민수는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민수는 서류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회장이 민수 어깨를 두드렸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민수는 적응해 갔습니다. 새로운 집에 새로운 삶에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민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하려고요. 정원으로 나갔어요.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걷다가 멈췄어요. 작은 나무 하나가 보였습니다. 어린 나무였어요. 표지판이 있었어요. 준호를 기리며 민수는 그 앞에 섰어요. 형? 작게 불렀습니다. 나야. 성우.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가 흔들렸죠. 기억은 안 나. 근데 보고 싶어. 민수는 손으로 나무를 만졌어요. 날 계속 기다려줘서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30년 동안 못 찾아와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었어요. 나도 매일 준호에게 와. 아버지. 둘은 나란히 섰어요. 준호야. 회장이 말했어요. 성우 찾았어. 내 동생 말이야. 바람이 또 불었어요. 이제 다 괜찮아. 회장의 손이 민수 어깨에 올라갔어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됐어. 민수는 회장을 봤어요. 회장도 민수를 봤죠. 모든 게 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긴. 네가 돌아와줘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며칠 후였어요. 민수는 로비를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경비원들이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민수를 봤어요. 강 대리님. 네. 축하드립니다. 승진하셨다면서요? 아, 네. 부럽습니다. 민수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수고하십니다. 깊이 인사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놀랐어요. 대리가 자기들한테 인사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민수는 웃으며 떠났어요. 경비원들은 서로 봤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게. 근데 기분이 나쁘진 않네.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잊지 말자. 어디서 왔는지, 누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7층에 도착했어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료들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도 인사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윤서가 왔어요. 삼촌,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식당으로 갔습니다. 같이 먹었어요. 삼촌, 오늘 저녁에 뭐 해? 몰라. 왜? 영화 보러 가자. 할아버지도 같이. 할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좋아하실 거야. 가족끼리 가는 거잖아.
민수는 웃었어요. 그래. 그럼 가자. 좋아. 저녁이 됐어요. 셋이 영화관에 갔습니다. 회장은 처음이었어요. 영화관이요. 이게 영화관이구나. 응. 신기하지? 윤서가 팝콘을 샀어요. 큰 걸로요. 같이 먹자. 영화가 시작됐어요. 어두운 극장 안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 민수, 윤서. 회장은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옆을 봤습니다. 아들과 손녀가 웃고 있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30년 만에 느끼는 거였습니다. 영화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재밌었어. 윤서가 말했어요. 나도. 민수도 동의했죠.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자주 가자. 같이. 좋아. 윤서가 좋아했어요. 밤이 깊었어요. 민수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내 삶이야. 이제 손목을 만졌어요. 펜던트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차고 있었죠. 30년을 함께한 물건이었어요. 고마워. 펜던트에게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집을 찾았어.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요. 30년 만에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죠.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